네, 오늘요 제가 좋아하는 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상상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그 작은 회사도 많이 커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반도체 원래 전문가입니다. 반도체 한 25년 정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 증시 진단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 금리, 그다음에 코로나 피크아웃. 뭐 전반적으로 한번 네, 좀 터치해 주시죠. 네 그럴까요? 사실은 2021년 그쵸 작년 중반까지 코로나 나오고 1년 반 네. 정도는 주식을 안 하면은 너무 두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FOMO라고 그랬습니다. 네. FOMC 아니고 네. Fear of Missing Out. 네. 여기 못하면 나만 병신된 것 같고 네, 네, 네.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거나 네. 사도 돈을 먹고. 네, 네. 근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들어오면서 1월 한 10일 정도 해서 바뀌었어요. FOMO가 아니고 제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랬는데 네. 오늘로써 완전히 그날이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네. 1월 중순에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FOMO가 아니고 FOSI, 4G라고 합니다. 4G가 아니고 4G예요. 네. Fear of still in, 네. still in. 네. 여전히 주식하고 있느냐. 네, 네. 괴로운 거죠. 지금 심정이 그러실 거예요.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느 주식을 사도 먹기가 어려운 상태.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 fear of still in, 여전히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싶은 심정이 오늘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쟁이 전면전으로 이제 미국의 그 전 뉴욕 타임스 기자가 죽었잖아요. 네. 이런 거가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그다음에 오늘 또 오늘 아침에 10시 정도에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셴젠 네. 중국의 셴젠이 셧다운을 했어요. 셴젠이 셧다운했는데 주말에 3천 몇백 명이 나왔다고 겨우 3천 몇백 명 가지고 그런데 셴젠에 공장이 많죠. 공장이 꽤 많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슈인 거예요. 오늘 네. 10시 준에서 기사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해외 블룸버그 뉴스 나왔으니까 셴젠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이폰 그 ODM 생산하는 그 혼하이 프리시전의 네. 생산 기지도 있고요. 네. 뭐 화웨이도 있고 뭐 텐센트도 있고 LG 노텍 있지 않습니까? LG는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되면 애플의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아무것도 문제지 못하고 셴젠 사람 1,750만 명인데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버스도 서브웨이도 셧다운 일단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이런 추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진짜 짜증나는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수는 1% 남짓 빠지는 정도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제 구성을 보면 이거는 뭐 거의 폭락 기분에 비슷하게 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바닥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Fear of Still In 아직도 주식하고 있느냐? 네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고. 네, 유감스럽습니다. 네, 유감스럽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라는 말씀이에요? 뭐 어떻게 좀 주식을 바꿔야 돼요. 포트를 주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라. 포트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1, 2개월 트렌드를 한다면은 네. 기민하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주식 수급이 좋은 주식수를 가야 돼요. 네. 그게 한 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30%는 현금화 시켜야 되고 주식 수급이 약한 종목을 일단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단기 한 4월 달까지 트렌드고 중기적인 트렌드 보통 나와서 말씀드릴 땐 중기적인 트렌드는 아는데 3월, 4월이 바닥이라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좋아하는 거 지금 사도요. 별로 못 먹어요. 아하.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을 바라보고 진짜 3, 4월 달에 살만한 주식들 롱텀으로 가져가세요. 여기서 롱텀이죠. 그런 분들은 한 50% 정도를 3, 4월 달에 사시면 돼요. 아하. 두 가지 자, 선택하시면 지금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뭐 공포 아토믹 인덱스도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14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돼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달에 걸쳐서 네네. 사야 되는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다 사는 건 아니고 현금이 없었으면은
애매한 거는 버리면서 현금을 30% 이상을 확보하시지 않으면은 바닥이 진짜 오늘일지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2,530이 걸릴지 네. 또 갑자기 또 내일 모레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이 잘 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기를 서유럽은 원하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도와줄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히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나쁘게 보면 그런 일 우크라이나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대로 있어 하니 이 머리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바닥은 다가왔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요. 먼저 우리가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코스피 밴드 전망 뭐 이런 것들 네네. 한번 짚고 네, 간 그러시죠. 다음에 그다음에 작은 종목들, 큰 종목들 하나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2,600, 2,500 갈 수도 있고. 네네. 그 밴드를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네, 그렇죠. 네, 전면전 안 가면 2,600이 바닥입니다. 전면전이 안 가면 2,600이 바닥이다. 미국이나 나토가 네네. 러시아하고 직접 붙는 거죠. 네. 폴란드에서 붙건 아니면 그 핑계로 붙든 간에 네네. 직접 붙는 상황이 오면은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수나 우리의 PBR 일배로 봤을 때는 2,600의 바닥이다라는 거는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그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이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대선이 지나갔고 지금 현재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종목들 네. 같은 경우에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정책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어떤 정책이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가 대세 섹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뭐 말씀하시겠지만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섹터라고 네.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 이외에 어떤 섹터들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 쪽에 네네.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 중에 특히 조정을 받았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고요. 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선 관련되는 뭐 건설주를 얘기를 하지 건설주,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늘려야 된다는 그 네. 명제는 맞으니까. 네. 근데 그게 최근 며칠 사이에 좀 올랐죠. 네.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비중을 할 것인가, 네. 에너지 주시 할 것인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잠시만요. 네. 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좀 조정을 받은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지금 좀 상당히. 기울여야 된다는 네, 거고. 네, 네. 건설주는 요즘에 좀 올라서 네네. 조금 뭐 어쨌든 관심이 가는 섹터긴 하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대세 섹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전권부터도 이렇게 의사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필요성을 이제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젠 그 이해 집단 간의 조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옛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마찬가지로 좀 시도를 하려고 네. 그러다가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원격 의료는 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 미디어에서 보도가 나오긴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저도 사실은 요즘에 원격 의료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일본은 벌써 이거 시행한 지가 잘은 몰라도 적어도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네. 미국, 중국은 다른 게 미국, 네. 중국은 땅덩어리 크니까 네. 그걸 할 필요가 워낙 강했는데 네. 일본이나 한국은 그럴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네. 의료의 서비스가 좀 나라가 작으니까 네네. 접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대세가 돼버렸는데 여전히 이해 집단이 커요. 이해 집단의 그 반대가 큰데 의사 집단, 병원 집단 조금 달라서 네. 이제는 대세에 밀려서 갈 것도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는 그 지금 뭐 국회의원이 결국 결정하는 거니까 네. 국회의원 의석의 분포라든지 실제 윤석열 당선자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건설보다는 좀 버러티리티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대세는 맞는데 뭐 저기 한 2, 3년 뒤에 된다 그러면 지금 또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건설이나 신재생보다는 의료 원격 의료는 테마는 맞는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는 드려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테마는 맞다. 그리고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반응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은 지켜봐야 된다. 원격 의료 관련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맨 위에 이제 인성 정보가 있고요. 한 네 번째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섯 번째네요. 네 번째 비트 컴퓨터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센터장님이 한 1년 전에 비트 컴퓨터 한번 리포트 낸 거 같이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인성 정보, 비트 컴퓨터 이 두 개가 대장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쪽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수출하는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훈처에도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두 가지인데요. 네, 테마가 나오다 말다 하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피크일 때 나오고 네.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네. 사람들이 한번 다친 거죠.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지친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레이하는 밸류에이션에서 탁탁 맞아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반등할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또 좀 올라갔다 싶으면 뒷북칠 가능성이 있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주들은 너무 많이 빠져서 소외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거라 보여지고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자 정책 관련주 중에서 하나 더 당연히 여쭤볼 질문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센터장님 스탠스를 가지고 계세요? 뭐 저희 하우스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실은 특별한 뷰는 없습니다. 아하. 특별한 없는데 네. 그전 정부에 대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 보고요. 아하.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슈가 아니고 서유럽 국가가 그렇죠? 원전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프랑스 다르고 이제 독일 다른데 이번에 나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신냉전화 되면 말이죠. 이건 단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아니고 신재생의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 뭐 천연가스는 어떻고 그다음에 풍력은 어떻고 이렇게 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떠한 에너지든 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원자력이 위험하냐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의 개념을 떠나서 네. 뭐든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원자력을 하기가 좀 유리하다 싶으면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그걸 먼저 하는 거고 풍력이 우세할 것 같으면 그걸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상황과 어떤 정책적인 기술적인 것에 따라서 에너지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리지 말고 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원자력이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이 반작용 개념에서도 당분간은 강세를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의 필요성을 약간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더 깊숙이 접근해서 그렇죠.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으면 왜 활용을 안 해야 그럼요.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예. 지금 모멘텀이 조금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살아나고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정도 의견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3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 그 센터장님이 한번 가져오신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3월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좋겠다. 네. 한번 우리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부터 금융, 리오프닝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근데 일단 지금 당장에 오늘 같은 날은 네. IT 사라고 얘기해도 마음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네, 네. 지금 같은 장은 리오프닝주 못 산 거 사고 리오프닝주. 네, 그다음에 자, 금융- 리오프닝주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네. 그러면요. 리오프닝주에서는 어떤 게 토픽이세요? 이제 크게 과정이 레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행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내수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니까 네. 내수 소비 이렇게 있는데 가장 세이프한 거는 내수 중에서 레저 중에서 이제 레저 중에서 해외 관광객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국내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 강원랜드가 리오프닝주의 토픽 중에 하나다. 중국 사람이 안 들어오고 일본 사람이 안 들어올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취급하든 우리나라는 지금 30만 명, 40만 명 전 세계 1등이라고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에 뭐 오픈할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 우리 자체 사람들은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개장 시장도 시간도 오픈해주고 그러면 이제 강원랜드는 많이 투자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책 지원을 다시 또 할 것이고 또 추경 예산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할까요? 백화점도 좋지만은 마트 종목도 괜찮은 거죠. 아하. 시간도 오픈되고 사람들이 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트주 이마트 그다음에 강원랜드 내수에서 관광객들 그렇죠? 카지노 내수 카지노하고 그다음에 내수 부양체 이렇게 한다면 코로나 개념에서 이게 세이프하고요. 물론 무슨 각종 투어주 여행주 있잖아요. 네네네. 여행주도 괜찮긴 한데 리스크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면 많이 어떤 투어 무슨 투어 할 때 이분들이 자금 사정이 녹록한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모두 투어 같은 것들. 제가 어디나 말씀드릴 수 없고 네, 제가 하나 그걸 안 투어, 하니까. 모두 투어.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의 이슈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가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아웃바운드도 있지만 네. 외국 사람들 들어와서 도움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그래서, 주식들이 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아하.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투어주보다는 내수 부양하는 코로나 리오프닝주 이마트 그다음에 강원랜드 이런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행주들이 한 2, 3년 동안 사실은 뭐 큰 적자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돈이 필요한 시기고 그다음에 혹시나 증자의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네. 예, 뭐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재무 구조를 보면은 뭐 분석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자금 조달이 다 끝난 카지노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도 강원랜드만큼 괜찮겠네요. 아마 그 종목도 그 자금 조달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네네. 그 측면에서 지금 상황이 더 코로나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은 네네. 그 회사도 바텀 아웃했다는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하다고 아하,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맞춰서 조금 여쭤볼게요. 그럼 낙폭 과대주 중에서 세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네. 제가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가 낙폭이 사실은 주식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유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폭 과대주 중에서 펀더멘털도 좀 괜찮고 우리 생각에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라는 종목들을 좀 골라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대형주 네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얘기하는데 두산퓨얼셀, 두산 퓨얼셀. 수소 네네. 연료 전지죠. 그 다음에 휴대폰 중에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파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각각의 위크니스가 있으니까 주가 빠졌겠죠. 네. 파트론부터 말씀드린 파트론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퍼포먼스 때문에 G에 까먹었는데 네네네. S22 이거를 속도를 제한하는 거. 성능을 네. 제한시켰잖아요. 네네네. 게임할 때 네, 발열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센티멘트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네. 좀 많이 빠졌어요. 아하.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리포트 냈습니다만 네네. 1분기 시도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고 아하. 그다음에 얘네들이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가 가장 크지만은 자동차용 부품도 하기 시작해서 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다양화가 올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파트론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저 센터장님. 좋아하죠. 네. 예. 근데 지금 센트는 삼성전자 휴대폰하고 이런 뉴스 나오면은 네. 안 좋죠. 그래서 이게 10,000원 정도 왔는데 네. 이게 더 빠지면 이건 낙폭 과대에 확실히 들어간다. 아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산 퓨얼셀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긴 네, 합니다. 예,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이고 네. 수소 업체로서는 전지 업체로서는 전 세계 1등 업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미국에도 이런 회사는 없다고 보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이거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아까 파트론처럼 핑계는 빌미는 제공했죠. 네.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수주도 좀 늦어졌고 네, 물론 네. 얘네마가 잘못한 것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미뤄진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4만 원 이렇게 간당간당 한 것 같은데 이 레벨은 많이 반영됐다.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데 사둬야지 이게 또 한 20% 올라가서는 그때는 또 밸류에이션 또 논란이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아까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포트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요. 우리 김장렬 센터장께서 25년 동안 분석하셨던 반도체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반도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자동차 반도체 수급 언제 풀립니까? 안 풀릴 것 같아요. 예. 안 풀린다. 올 상반기까지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택도 없다. 네,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얘기하는 걸 톤을 보면은 점점 그
컨피던스 레벨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걸 하기 전기차를 뭐라 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 네. 좀 중장기적인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올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다. 주가가 그걸 반영을 다 했느냐? 아직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8인치 웨이퍼 만드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판매 가격 ASP를 계속 올려도 할 말 없겠네요, 시장에서.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걔네들이 올리는 가격을 네네. 캐파가 한정되다 보니까 네. 캐파는 뭐 5% 10% 올라가니까 네네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냐 그건 네네. 이슈인데 그게 돼 있으면 벌써 8만 원, 9만 원 갔겠죠. 네네. 근데 그건 잘 모르니까 주가 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DB 하이텍도 지금 더 빠지면은 네. 괜찮아요. 밸류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아, 살만하죠. 예. 예.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오른다 하는데 그게 올라갈지 좀 기다리다 지치는 면이 있는데 네네. 그 측면보다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DB 하이텍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DB 하이텍이 더 다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하루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철저히 빠질 때 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 지금 전쟁 때문에 네온가스 문제되는데 이거 문제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이 2개월 이상 그러니까 4월 달까지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아니지만. 지금 재고가 한 3개월에서 한 4, 5개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달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5월 달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